강의 요청이 들어와서 V와 전압 V 그리고 전류 I 그리고 V와 I의 위상차인 세타 그리고 전력 P와 Q 이 네 가지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일단 각 소자별로 R, L, C의 경우에 각 소자 간의 V, I 특성 그리고 인덕터의 경우에 V, I의 특성 그리고 C 소자 같은 경우 V, I 특성을 알아보고 이러한 V와 I를 알아보았으면 각각의 V와 I를 알아보고 E와 관련된 저희 P 그리고 L과 관련된 저희 플러스 JQ 그리고 C와 관련된 마이너스 JQ를 각각 알아보고 이걸 토대로 해서 PQ 즉 RL 부하가 됐을 때 RC 부하가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시간으로 저희 이 R 부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소자 특성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시간 R 부하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R 부하 같은 경우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R 부하 같은 경우에 소자 특성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 소자 특성 네. V와 I의 시간에 따른 위상이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즉 이 말은 시간에 따라서 그려지는 파형이 유사성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항 소자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 저희 이쪽과 이쪽의 전압 이거를 VR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전압과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의 위상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 빨간색 파형 그리고 파란색 파형의 위상은 같은 위상을 갖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전류 파형을 갖고 여기서 이런 빨간색 전압 파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R 소자 같은 경우에 R 소자의 경우에 이런 V와 I의 위상차가 동일합니까? 라고 물으시면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건 자연적인 소자 특성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설명한다고 해서 설명이 안 됩니다. 자, 물이 100도씨에서 저희 끓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글보글 끓게 되는데 막상 누구한테 물이 왜 100도씨에서 끓나요? 하면 그래 그냥 물의 고유한 특성이죠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R 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R 소자에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항상 전압과 I의 위상이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그렇다면 V와 I의 위상차가 동일하다. 자, V와 I의 위상차가 동일하다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는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위상차가 V와 I의 위상차가 동일하다라는 이유는 모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동일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가 무엇인가 라는 건 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항 소자에 어떤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항상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동일하다. 이렇게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동일하게 되면 이 저항은 열로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저항 소자에 교류 전원을 걸어주게 되면 같은 위상을 갖는 전류 I가 흐를 것이고 이때 전압과 전류 위상차가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 여기에서 열이 이렇게 발생해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저희 히터 있지 않습니까? 히터 같은 경우에는 저항체로 구성을 해서 전압을 걸어주면 엄청난 열이 발생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때 히터를 가지고 우리는 저항 부하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러면 이렇게 저항이라고 하는 친구가 열로만 이렇게 에너지를 소비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열로만 이런 R 부하는 소비를 하지 않고 저희 움직이는 전동기들 있죠? 이때 이런 움직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움직이면은 그 움직임에 대한 에너지를 다시 우리는 회수할 수가 있나요? 회수할 수 없죠. 그리고 열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따뜻함을 느끼지만 이 열 에너지를 다시 회수할 수가 있나요? 회수할 수가 없죠. 공기 중으로 이 열 에너지가 전부 다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전력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해서 P가 어떤 부하에 이렇게 공급이 된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으면 어떤 회수할 수 없는 에너지로 이 부하가 소모하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 있죠? 백열 전구가 있습니다. 백열 전구에서 빛을 낸다. 이때도 R 부하로 우리는 모델링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움직이는 전동기 같은 경우에 우리 어떻게 모델링을 해주죠? 저희 이렇게 R 그리고 L이 이렇게 달려있고
이렇게 부하가 몰려있다,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많이 해주죠 우리.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R 이렇게 전동기에서 쓰여지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무슨 뭐 저항선, 즉 이렇게 도선에서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 여기서도 열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저항으로 모델링을 한 경우도 포함이 되고 여기에 우리 전동기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움직임을 다시 우리는 회수할 수가 있나요? 회수할 수 없죠. 그래서 움직임을 반영하는 그런 에너지가 바로 R로서 모델링이 됐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R 부하로 어떤 것이 모델링이 되어 있다면, 소비하고 다시 회수할 수 없는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R 부하, 즉 R 소자라고 모델링을 해준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로에서 이렇게 R 그리고 L 이렇게 모델링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 R은 도체에서 전류가 흘러가면 우리 자연적으로 열이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 전기기기 보시게 되면 물론 R 성분이 매우 작아서 무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손실이 있다, 이렇게 열이 발생해서 손실이 있다 라고 모델링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죠? 대신에 이러한 손실에 관련된 I 제곱 R 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기기를 다루면서 피치 못하게 발생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이걸 유용하게 사용하진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로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R 소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소비를 하고 다시 주어 담을 수 없는 에너지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에너지를 유용하게 쓴다면 우리는 이것을 부하라고 부르고, 유용하게 쓰지 않는다면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손실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도체의 저항손이라고 하죠. 저항손실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유용하게 쓰이든 유용하게 쓰이지 않든 이렇게 나눈 것은 사람이 나눈 것이고, 일단 가장 자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소비를 하고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에너지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R 소자 같은 경우에 우리는 이러한 R 소자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발전기에서 부하로 항상 P를 공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P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를 좀 알아보겠고, 일단 이 P의 특성은 우리 발전기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항상 발전기에서 부하로 단 방향으로 이동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 아셔야 하는 게, 예를 들어 발전기에서 P를 100만큼 생산해내고 있다고 치면 우리 부하에서 P를 무조건 100만큼 소비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 말은 즉슨 지금 입사하는 전력이 그대로 전부 다 부하에 투과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 반사 전력은 우리 60Hz, 즉 저주파 관련된 우리 전기공학에서는 반사 전력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거 무조건 지켜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헷갈리셔서 어떤 분들이 찾아오셔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반사 전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60Hz 공학에서 사실은 존재를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사실 존재는 하지만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발전기가 생산하는 전력만큼 부하는 항상 P를 100만큼 소비한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P가 200만큼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부하가 200만큼 소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렬 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예를 들어 발전기가 따로 이렇게 몰려져 있다라고 치면 이 발전기와 이 발전기의 합은 부하가 필요로 하는 것만큼 이렇게 합쳐져서 공급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냥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60Hz를 가정을 해서 항상 모든 전기는 60Hz를 쓰지 않습니까? 혹은 외국 같은 경우에 일본 동부 지역 같은 경우에 50Hz를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50Hz도 좋고 60Hz도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60Hz로 우리가 발전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송전선로 이렇게 보시죠. 철탑이 이렇게 있고 철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보통 300km, 길면은 한 500km 정도가 되는데, 우리 거리에 따른 파장을 계산을 해주게 되면 5000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리에 따라서 긴 파형 5000km면은 미 대륙거리입니다. 이 정도의 길을 갖는 파장이 우리 입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사실상 반사는 고려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입사, 즉 우리가 보내준 전력만큼 전부 다 투과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반사 전력은 없는 겁니까? 있죠. 있지만 우리는 이런 반사 전력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반사 전력, 그리고
입사를 어떤 것이 입사를 하게 되면 반사를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투과를 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반사와 투과를 합쳐서 입사가 동일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것은 바로 초고주파 공학입니다. 즉 통신계열이죠. 통신계열. 즉 메가헤르츠 단위로 우리 전원을 공급을 할 때 바로 입사 반사 투과를 고려를 해주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예외는 있습니다. 뭐 예외가 있긴 한데 예외는 우리 이상 전압에서 우리 어떤 내격이 발생을 하면 입사를 해서 반사하고 투과하고 하는 과정들을 우리 분석하죠. 그래서 이상 전압에서 한 군데가 나오고 우리 장거리 송전솔로에서 우리 위상차 계산, 거리에 따른 위상차 계산을 할 때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는 전부 다 보내준 전력을 전부 다 소비합니다 라는 아주 쉬운 과정을 토대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V와 I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V와 I의 관계를 분석을 할 때 이러한 소자 하에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시간이 변할 때 시간이죠. X축이 시간이 변할 때 V와 I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걸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I 같은 경우에 전자기파의 전류파가 아닙니다. 전자기파의 전류파가 아니라 우리 도선상에서 이동하는 실제 전자의 흐름을 의미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 이 상황에서 스코프를 딱 대고 변화하는 과정을 전압과 전류를 측정을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V와 I가 동미상이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V 파형을 이렇게 저희는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m 곱하기 사인 오메가 T로 우리는 써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60Hz로 지금 전송을 받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한 주기로 보고 1초당 60번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들어오고 또 그리고 이렇게 한번 들어오죠. 그쵸? 지금 몇 번 들어왔죠? 네, 2번 들어왔죠. 이렇게 한 번, 2번, 3번 해서 1초에 60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점의 시간은 60분의 1초가 되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오는 시간은 60분의 2초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60분의 1초에다가 절반 나눠준 것이죠. 그쵸? 그래서 저희 V랑 I를 곱해주게 되면 V랑 I를 단순 곱해주게 되면 우리는 바로 이러한 식을 얻게 됩니다. 그쵸? 왜냐면 Vm sin 오메가 T 이 친구를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하죠? 순시값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순시값은 시간T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이러한 순시값 그리고 이러한 순시값들을 이렇게 곱한 것도 우리는 어떻죠? 이러한 녹색으로 파형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파형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순시값, 이 친구도 순시값이죠. 이 친구도 순시값, 이 친구도 순시값, 다 t가 포함이 되어 있죠. 변수에. 그렇죠? 이러한 순시값들은 파형을 잘 나타내지만 우리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너 전압 지금 몇 볼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왜? 시시각각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전압이 얼마냐, 전류가 얼마냐, 혹은 전력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지만 단점으로 표현하는데 값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순시 전력 대신 우리는 순시값 대신 평균 값으로 전력 P를 나타내고 실효 값으로 V와 I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유도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 평균 값으로 어떻게 P를 나타내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순시 전력이 구해졌죠. 순시 전력이 이렇게 구해졌다. 그쵸? 이것은 지금 바로 여기 그래프 상에서 보게 되면 바로 어떤 그래프를 나타내는 것이죠? 바로 이 녹색 그래프를 나타내게 됩니다. 보이실까요? 이 녹색 그래프? 지우니까 이제 더 잘 보이시죠? 그래서 이러한 녹색 그래프가 바로 순시 전력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시 전력은 이런 파형이 되는데 그쵸? 이 최고값은 얼마가 될까요? 지금 이곳에서 찍히고 있는 최고 파형은 VM이죠. 그쵸? 여기에서 최고값이 바로 이 친구가 됩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 최고값은 전류에서 IM이 되죠. 그쵸? 그래서 이 최고값들을 곱했더니 우리는 전력의 최고값인 VM 곱하기 IM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형의 최고값은 지금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근데 우리 이 파형을 이렇게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형을. 그쵸? 그렇게 되면 우리 파형 자체가 이러한 파형 보이실까요? 이러한 파형. 이 파형. 그리고 크기는 최대값은 VM, IM을
절반으로 나눈 것이죠. 여기에 이렇게 직선으로 된 이 친구 보이시죠? 이 최고값은 지금 이것과 이것의 최고값은 똑같죠. 그쵸? 그래서 이 두 개의 파형을 합친 것이 바로 이 녹색 파형 이 친구가 되는 것이죠. 이 친구. 그쵸? 그래서 우리 이 파형을 분석을 해주게 될 때 이렇게 두 개의 파형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지금 이 파형에다가 이걸 더해주게 되면 지금 여기에 있던 친구가 이것만큼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있던 친구는 이 친구만큼 더해져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 VM, IM 이거를 2로 나눈 친구는 바로 이렇게 올라가서 아까 우리가 구한 이 친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여기와 동일한 값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파형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빨간색과 지금 여기 제가 그린 이 빨간색과 이 녹색은 정확하게 같은 친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면 상당히 편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둘로 딱 쪼개 봤더니 우리 평균값을 구하기가 아주 용이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평균값은 이쪽을 보시게 되면 전력 파형에서 이곳이 1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는 파형으로 따지면 60분의 1초에 2분의 1을 한 곳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 지점이 됩니다. 요 지점. 이 지점이 바로 60분의 1초를 2분의 1로 나눈 값이죠. 곳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러한 파형이 존재했을 때 평균값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파형 면적의 합을 시간으로 나누면 우리 평균값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1주기라고 했으니까 지금 60분의 1초를 2분의 1로 나눈 120분의 1초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 이 지점을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형 면적의 합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에 우리 2분의 VM, IM 여기에 1주기 동안, 즉 120분의 1초죠. 그래서 요 면적, 이 빨간색 면적을 이렇게 구해주고, 이쪽 면적 보이시죠? 이쪽 면적에서 우리 이렇게 코사인 파형에서 뒤집은 파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으로 쪼개주게 되면 이 면적과 지금 이 면적은 동일하고 여기 면적과 여기 면적은 동일하게 돼서 어떻죠? 1주기 동안 면적을 더해줬더니 오른쪽 그래프는 0이 되고 왼쪽은 지금 이마만큼의 값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왼쪽 그래프에서 구한 이 값과 오른쪽 그래프에서 구한 0을 더해주고 우리 1주기 동안 면적을 구했으니까 평균값이기 때문에 120분의 1초로 단순 나눠주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은 약분이 되죠. 그래서 평균 P 전력은 VM, IM을 곱한 값에다가 단순 곱한 값에다가 2를 나눠주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평균 전력을 우리는 전부 P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여기 식에서 보면 우리 120분의 1초를 곱해줬고 여기도 120분의 1초를 곱해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평균 전력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평균 전력을 이렇게 구했더니 이렇게 식을 곱해서 나타내 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 값을 보고 우리는 전압의 실효 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우리는 전류의 실효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예를 들어 220V라고 합시다. 이거는 실효 값인가요? 아니면 순시 값인가요? 네, 당연히 실효 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압의 실효 값은 우리 순시 값으로 나타내주기 곤란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에 따라서 순시 값들은 각각이 변하기 때문에 나타내주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전압의 최고 값에다가 루트 2로 나눠준 값이 바로 실효 값이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실효 값은 우리 220V로 가정을 하면 항상 이런 값을 갖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것과 동일하죠. 그쵸? 즉 VM 이걸 루트 2로 나눠줬더니 실효값 220V가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 실제 최고값은 220V에다가 루트 2를 곱한 것이죠. 이것은 바로 311V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즉 파형이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걸리는 최고값은 지금 311V인데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간 t죠. 시간에 따라서 항상 변하는 값들이 달라지므로 우리 순식값으로 나타내주기 상당히 곤란하다. 그래서 우리 시료값으로 최고값, 즉 VM의 루트 2를 나눠주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시료값이 되고, 우리가 자주 쓰는 220V를 보게 되면 311V를 루트 2로 나눠준 값이 바로 220V가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시료값, 우리 지금 전류도 시료값으로 나타냈죠. 그래서 전압의 시료값, 전압 시료값과 전류 시료값을 곱했더니 평균 전력 P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 항상 P, 유효 전력 P는 평균 전력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 페이저도로 나타내주게 되면 이러한 전압 V가 있고, 이 페이저도에서 이 길이는 바로 최고값 VM을 의미하죠. 그쵸? 그리고 전류도 마찬가지로 동위상이므로 이러한 페이저도를 나타내주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페이저도 상에서 보게 되면 VM과 IM의 위상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위상 차이, 즉 세타는 0도가 되고 전력 삼각형을 나중에 그려주게 될 텐데, 당연히 P가 위치하게 되는 것도 어디에 있다? 여기에 이렇게 P가 위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단 주의하셔야 될 건, 지금 위상을 고려해 주기 위해서 V 그리고 I, P를 한꺼번에 나타냈는데 사실은 전압 전류는 항상 같이 그려주게 되고, 전력 삼각형이라고 해서 우리 P를 이렇게 그리고, 예를 들어 지상부하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Q가 플러스 JQ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이쪽 빗변이 바로 P상 전력 PA가 되는 것이죠. 그쵸? 그런데 우리 전력은 전력끼리 그려주게 되고 전압 전류는 같이 그려주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지금 전압 전류 같은 경우에 한 주기가 이곳이 60분의 1초였죠. 그쵸? 하지만 이러한 유효 전력 같은 경우에 우리 한 주기가 60분의 1초를 2분의 1로 나눈 것이죠. 즉 주파수가 2배가 됐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 페이저도를 나타내주게 될 때 전압 전류를 한꺼번에 그려주고, 그 다음 P와 Q 그리고 P상 전력 PA를 이렇게 한 세트로 그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 동시에 그려질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 점까지 좀 주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 시간에는 저희 L 부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 부하가 우리 예를 들어 전압 파형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가 시간 t죠. 그리고 I가 90도가 늦는 위상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L 부하에서 전압과 전류 흐름에 따라서 우리 에너지를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다시 방출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L 부하가 끝나게 되면 우리 C 부하로 넘어가서 V와 I 그리고 무효 전력 Q를 또 알아보고, 나머지 RL 부하 그리고 RC 부하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